안녕하세요. 장승일 강사입니다. 2023학년도 메이저 파이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만 고르고 넘어가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어요. 보기 1번,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죠. 1번은 옳은 것이고, 2번,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을 때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라는 유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99 이렇게 순환소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가능한 것 같지만 예외가 있는데 0은 불가능합니다. 0.0000 이런 식의 표현은 없는 거예요. 0이 아닌 수를 반복해야 순환소수이니까. 그래서 2번은 옳지가 않다. 자, 하나 더 골라야 돼요. 정답 두 개라고 했습니다. 보기 3번. 정수 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반드시 순환소수가 된다. 지금 주어가 길어요. 유리수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유리수는 없어요. 정수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지금 이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양의 정수, 그리고 0, 또 음의 정수. 자,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정수 말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유한소수가 아닌 나머지는 순환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닌 애들 중에서 순환소수 말고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도 있죠. 이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를 합치면 무한소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용어가 등장해버려서 이런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3번 보기는 유리수인데요. 정수 또는 먼저 정수 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 여기 유한소수로 나타냈고요. 얘는 나타낼 수 없는 나머지 유리수는 반드시 순환소수가 된다. 맞았습니다. 3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보기 4번.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여기 무한소수 좀 하이라이트로 해볼까요? 자,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애는 유리수가 되지만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도 무한소수예요. 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는 배우지 않지만 중3의 용어가 등장하지만 무리수라고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소수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죠.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았죠. 정답은 2번, 4번이었네요. 2번 문제입니다. x는 10분의 7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7 더하기 점점점 무한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x를 소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7 더하기 0.007 더하기 0.00007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한마디가 두 개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겠죠. 0.707070 이렇게 반복이 되는 수였습니다.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99, 분자는 70.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네요. 자,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 1번 유리수이다. 맞았고요. 2번 무한소수이다. 끝이 없으니까 맞았죠. 소수 20번째의 숫자는 짝수 번째인데 7070이 반복이 돼서 홀수 번째 숫자는 7, 짝수 번째가 0이니까 3번도 맞았네요. 4번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90분의 7, 아니네요. 99분의 70인데 4번이 옳지 않고 5번은
분모를 99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x-x 하면 99x가 나오죠. 5번은 맞는 보기였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7분의 1과 5분의 3 사이의 수 중에서 분모가 35이고, 자, 이 조건을 식으로 한번 변형해 볼까요? 7분의 1보다 크고 분모가 35, 분자는 모르니까 x, 5분의 3보다는 작은 이 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즉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진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약분했을 때 분모가 2나 5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있다. 그래야지 순환소수겠죠? 2나 5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필요한데 지금 분모 35에는 이미 7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 약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35분의 x에서 x는 7의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x의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부등식에 35를 곱해주면 x는 5초과 21 미만인데 이 중에서 7의 배수인 7 또는 14는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x의 개수가 총 몇 개냐? 1부터 20까지. 20개 중에서 1부터 5인 5개를 빼면은 6부터 20까지 총 15개고요. 그 중에 7과 14 두 개를 다시 빼주면 13개가 남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현재 2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리고 분모에 a만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a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무조건 유한소수가 되겠죠.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는 표를 여러분이 빠르게 그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들을 쭉 규칙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적어주면 좋다.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점점점 2의 거듭제곱 여기에다가 5를 한 번씩 곱한 5, 10, 20, 40, 80, 160, 점점점 5를 한 번 더 곱해서 세 번째 줄에 25, 50, 뭐 100도 안 적어도 되는데 적을게요. 그 다음 125, 250 이런 식으로 표를 지금 다 채우진 않았는데 필요한 숫자들만 지금 적은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두 자리 A 값은 8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장 큰 두 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 A를 모두 찾아라 몇 개인지 그럴 때는 16, 32, 64 이런 두 자릿수 10, 24 이런 거를 다 고르셔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바뀌었으면은 사실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은 최대값만 찾는 거여서 좀 시간은 단축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분자에 13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왠지 A가 꼭 13을 가져야 될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13 곱하기 K 여기서 말하는 K는 지금 여기 표에 적은 모든 수입니다. 1, 2, 4, 8, 16, 32, 64 이런 애들이 다 K에 해당할 수 있어요. A의 값이 두 자리수니까 10 이상 99 이하인데 이거 A를 13K로 살짝 바꿔주면 10 이상 99 이하 그러면 K의 범위가 13분의 10 이상 13분의 99 이하 13분의 99는 대충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1, 2, 3, 4, 5, 6, 7 가능한데 그 중에서 1, 2, 4, 5 얘네들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8은 포함이 안 되겠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바꿔서 두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까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 9개와 거기다 13이 곱해진 방금 계산한 4개를 추가해서 13개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으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를 그리면서 풀어야지 실수를 하지 않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맞춰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시험 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컨디션에 의해서 찾지 마시고 꼭 이렇게 귀찮더라도 표를 적으면서 찾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부 학생들이 이 5, 13이 꼭 포함이 되어 있는 5 곱하기 13, 65. 이게 가장 큰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13이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서 11을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80이 더 크다. 8 더하기 0.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수부터 200번째 자리까지 모두 더한 값은 자, 200개를 정말로 일일이 다 더하라는 뜻이 아니죠. 규칙을 발견해서 빠르게 계산하라는 뜻인데 순환소수의 순환마디가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자리 3, 두 번째 자리 0, 세 번째 자리 9, 네 번째 자리 0. 여기까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2, 1, 6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200번째 자리까지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로 뭘 좀 더 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의 자리 수가 처음에 4개는 순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3개가 몇 번씩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몇 번씩 반복이 돼야 되냐? 지금 196개가 남았는데 200번째까지 더하려면 196은 3 곱하기 65 이렇게 하면은 195네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마디 216은 65번이 반복이 되고 뒤에 한 개의 숫자가 더 들어가는데 그 수는 가장 앞자리인 순환마디 첫 번째 수인 2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 200번째 자리까지 자리를 다 더하면 12 더하기 9 곱하기 65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자리 2도 잊지 말고 더해야 되겠습니다. 뭐 덧셈, 곱셈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65 곱하기 600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곱셈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여러분 계산 팁일 수도 있는데 9 곱하기 65를 하기보다는 650 빼기 65 그러면 14를 더했으니까 664 빼기 65 599가 나왔죠. 곱셈을 전혀 하지 않고도 곱셈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은 599고 지금 여기 보기가 아주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끝에 1을 한번 살짝 더 더하면은 600을 고를 수도 있고 2를 만약에 뺐다면 597이 될 수도 있고 앞에 여기 있는 12를 더하지 않았다면 587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실수로 빠뜨려서 잘못 계산했는데 마침 보기 중에 답이 하나 그게 나왔다. 그러면 정답이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주어졌고 부피가 주어졌을 때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면 높이를 h라고 하고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5xy 곱하기 x제곱 곱하기 h는 부피 35 x 6제곱 y 세제곱 자 h를 제외하고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35니까 개수가 7 x는 3개로 줄어들었고 y는 2개 y제곱 정답은 3번이네요. 7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6개 중에서 옳은 것이 3개 있나 봅니다. 보기에 전부 다 3개씩 들어있어요. 먼저 기억 자 지수 법칙 문제네요.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문제죠. 기억은 3 더하기 4 7 맞았네요.
기억은 맞았다. 니은 8 빼기 4는 4. 니은도 맞았다. 디귿은 2랑 5를 곱해야죠. 와, 이 10제곱인데 틀렸네요. 리을은 학생들도 처음에 이런 실수 많이 하죠. A도 4제곱, B도 4제곱을 해야 되는데 B만 4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미음, 분모, 분모여도 뭐 차이가 없습니다. B의 6제곱분의 1이라고 했었어야 됐고요. 비읍 맞았네요. 기역, 니은, 비읍. 정답은 2번. 자, 8번 자릿수 문제입니다. 몇 자릿수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겠습니다. 분모는 45의 5제곱, 그러면 3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3의 10제곱이고 5는 5개만 있고 분자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 5도 12제곱. 자, 약분을 하고 났더니 분모에 있던 수는 다 사라졌고요. 2의 6제곱, 3의 제곱, 5의 7제곱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을 최대 6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수는 3의 제곱과 5의 5 하나, 10의 6제곱이네요. 그러면 9, 5, 45. 뒤에는 0이 6개가 붙어 있으니까 0, 6개에 45가 추가된 거잖아요. 2 더하기 6, 8자리 자연수이다. 그래서 얘는 8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잘못 계산해서 다시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풀이를 일반적인 풀이가 아닌 조금 고급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식 대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옳게 계산한 식 대문자 X. 여기서 첫 번째 다항식 요거는 B라고 줬고요. 계산한 결과 이거를 C라고 바꿀게요. 이걸 다 쓰기가 지금 귀찮아서 문자로 바꾼 겁니다. 어떤 식에서 다항식 B를 빼야 될 거를 잘못해서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C가 되었다는 얘기죠. 즉 어떤 식 A는 C 빼기 B를 해주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옳게 계산한 식 X는 그럼 원래는 A에다가 B를 사실은 뺐었어야 됐죠. 이렇게. 그런데 A가 누구냐면 C 빼기 B예요. A 대신에 C 빼기 B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B를 계산해주면 C 빼기 2B x는 c 빼기 2b입니다. 바르게 계산한 식은 c 빼기 2b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a가 있나요? a가 없습니다. a를 구하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떻게? c 7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에다가 b 다항식 2x 저거를 두 번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괄호하고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렇게 a를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7에서 4를 빼니까 3x제곱 이렇게 개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적분 계산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차수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거를 이렇게 전개해서 푸는 거는 중학생 때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고등수학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되면 이걸 전개하지 않고 차수끼리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산 실력이 여러분 늘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1 정답이 4번이네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A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옳게 계산한 것을 단계적으로 다 적으셔야 되는데 객관식이어서 빠르게 계산하고 싶을 때에는 C 빼기 2B 여기 주어진 이 식에서 요거를 2배 해서 빼주면 된다. 이러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이 방법을 사실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계산에 좀 자신이 있고 좀 빠르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아니면은 원래 하던 대로 A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10번 문제. 다음과 같이 ABC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 ABC 더하기 2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문자가 3개나 나와 있고요. 관계식이 B 더하기 C분의 1은 1, C 더하기 A분의 1은 1, 나머지 하나는 B 더하기 C분의 1은 C 더하기 A분. 이렇게 관계식이 3개고 문자가 3개니까 값을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이 세 번째 관계식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1차 연립방정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식을 가지고 딱히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유독 이 ABC 더하기 2, 여기서 2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ABC의 값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ABC를 다 한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관계식 B와 C가 있고요. 두 번째 관계식 C와 A가 있으니까 C가 모두 다 들어있죠. 그래서 B도 C로 바꿔보고 A도 C로 바꿔볼게요. B는 1-C분의 1. 여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통분을 할 겁니다. C분의 C-1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A분의 1은 1-C 그러면 A는 1-C 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BC 더하기 2의 값은 A 대신에 1-C 분의 1 곱하기 B 대신에 C분의 C-1 그리고 또 곱하기 C가 있고 더하기 2가 남아있죠.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봤더니 요거 C 약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C-1과 1-C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은 1이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숫자 2는 뭐 3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어쨌든 ABC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정답은 1. 11번 문제입니다. 도형에서 문자로 나타내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는 건데요. 이 문제는 좀 아쉬운 게 관계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실수를 했네요. 이거를 뺐었어야 되는데 이 관계식을 직접 구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문제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줘야 학생들이 좀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관계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H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H는 나머지를 다 이항해주면 A 플러스 B분의 ES 별로 그냥 걸리는 게 없네요. 이런 문제를 나중에 연습하실 때 이게 A가 아니라 막 3A, B가 아니라 2B, H가 아니고 막 2분의 3H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도형에서 이 값을 이용해서 S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로 바꾸는 이런 문제로 연습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아쉽다는 거죠. 12번 문제. 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12번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다 변형시키는 문제인데 11번과 똑같지 않습니까? 유형이. 그래서 11번은 도형의 식을 주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고요. 자, 1번 제대로 변형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로 나타내란 뜻입니다. F를 제외하고 넘겨야 되니까 F-32는 9분의 5를 남겨서 5분의 9C 그러면 F는 5분의 9C 플러스 32 잘했죠? 맞았습니다. 1번. 자, 다음 2번 A에 관하여 나타내어라.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분의 L이 될 거고 A는 2분의 L 마이너스 B 굳이 뭐 통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끝났고요. 3번 Y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되니까 Y분의 1은 Z분의 5 마이너스 X분의 1 자, 역수로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른쪽을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ZX분의 5X 마이너스 Z 얘가
y분의 1이죠. 그러면 y는 5x 마이너스 z분의 zx, x를 먼저 쓰겠습니다. xz. 3번도 잘했네요. 잘하지 않았네요. 3번에 2를 붙여놔서 틀렸죠. 3번이 옳지 않다. 다른 4번, 5번 보기도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번 a에 대하여 나타내어라. 그러면 2a 플러스 5b는 2분의 h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분의 2s가 될 거고 2a는 h분의 2s 마이너스 5b a는 다시 2로 나누면 h분의 s 마이너스 2분의 5b 잘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b에 대하여 나타내면 b분의 1은 f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그래서 통분을 하면 af분의 a 마이너스 f 따라서 b는 a 마이너스 f분의 af이다. 잘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수량 사이의 관계를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잘못 나타낸 부등식이 있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기가 좀 쉬우니까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1번 x의 2배에서 1을 뺀 값 2x-는 5보다 작다. 잘 됐네요. 잘했습니다. 자, 2번 화물차의 높이 hm는 4.5m보다 낮다. h는 4.5보다 작다. 잘 돼 있죠. 단위는 생략했고 3번 거속시인데요. 시속 60km인 자동차로 xkm를 달렸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60분의 x는 2 이상. 얘도 맞았습니다. 4번 10kg 쌀자루에서 1.5kg씩 A 1 동안 덜어내면 10-1.5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잘했네요. 5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한 개에 A1 하는 4가 두 개의 값, 2A인데 2분의 A라고 했습니다. 1000원보다 싸다. 좀 어려운 유형이었으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등장했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쉬운 문제들만 등장을 했습니다. 보기가. 14번 문제에 x의 범위가 주어졌고 a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1차식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구하려면 일단은 3x의 범위부터 해볼까요? 3배를 곱해서 마이너스 3 초과 6 이하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6이 왼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6 이상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플러스 3. 또 세 군데에다 2를 각각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2, 5보다 작다. 이게 m과 n이 된 거죠. m 값은 마이너스 4, n 값은 5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m-n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15번 문제 대소관계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세수 ABC 사이의 다음 관계가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A분의 B가 0보다 작다. 즉 A, B는 서로 다른 부호라는 뜻이죠. 나눴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조건 A, C는 0보다 크다. 요거는 A와 C는 같은 부호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조건만 이용해서 A, B가 다른 부호, A, C는 같은 부호니까 그러면 B, C는 B와 C는 같은 부호일까요? 다른 부호일까요? A, B가 다른 부호, A, C가 같은 부호니까 B와 C는 당연히 다른 부호겠죠? 이 숨겨진 조건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B가 C보다 작다. 넘겨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호니까 그럼 B는 음수, C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절대값이 B와 C가 같고 A의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뜻인데 좀 편리한 문제풀이를 위해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이 있고 0이라는 값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BC는 다른 부호인데 절대값이 같아요. 그래서 음수인 B가 왼쪽에 있고 양수인 C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이 두 수는. 그런데 A는 C랑 같은 부호니까 A도 양수가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C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C보다 작은 곳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 B, C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하고 보니까 정답을 고르기가 좀 편해졌어요. 1번 B가 0보다 작다 맞죠? 0보다 왼쪽에 있고 C가 B보다 크다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 자 A 더하기 B는 A는 양수지만 절대값이 B보다 작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음수가 나오겠죠? 4번이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고요. 5번을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B가 0보다 작고 0보다 A는 더 크고 A보다 C가 더 크고 이 상태인데 이걸 역수로 취해주면 B분의 1은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고요. A랑 C는 둘 다 양수니까 0보다 큽니다. 이게 역수로 취했을 때 B와 AC의 위치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C랑 A는 C분의 1, A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전히 이쪽 애들은 음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양수니까 부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값은 B, A, C 이 순서였잖아요. 이걸 역수로 취한다고 해서 B분의 1, A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A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괄호 대괄호 A라고 하자. 이거 가우스 기호가 아닙니다. 이제 선행 학습을 한 친구들은 가우스 기호를 이미 들어봤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고 있을 텐데 가우스 뭐 그래프도 그려봤겠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반올림한 정수를 대괄호 A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2.4는 2, 3.75는 4 이렇게 됐는데 가우스 3.75였다면은 이건 3이었겠죠? 가우스 기호가 아니에요, 얘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2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애가 괄호 A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A 값은 반올림해서 2가 됐다는 뜻이니까 1.5 이상 2.5 미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괄호 4분의 A 플러스 7이 5가 나왔습니다. 4분의 A 플러스 7이 반올림하면 5가 나왔으니까 반올림하기 전에 이 값은 4.5 이상 5.5 미만이란 얘기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4를 다 곱해주면 18 A 플러스 7 22 뭐 7을 또 다 빼주면 등호 빠졌네요. 11 15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부등식의 해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가 3일 때 상수 A값의 범위는 자, 이 문제는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등식을 풀 건데 A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A의 값을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자, 4x가 4-8a보다 작다. x가 1-2a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수직선에서 확인해 보면 1-a를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작다. 자, 여기가 x의 범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가 3입니다. 3. 그러면 그 다음 자연수인 4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1-2a의 값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값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3이랑 딱
겹치면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해를 가지지 않아요. 근데 4하고 겹쳐도 어차피 포함하지 않으니까 4의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한 군데에는 등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1을 다 똑같이 세 군데 빼주면 마이너스 아니 2 그리고 마이너스 2A 3.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왼쪽으로 오고 부등호의 모양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기에서 찾아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자, 1번이나 또는 3번 뭐 이런 보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18번 문제, 농도에 관한 문제와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두 문제가 섞여 있어요. 하나씩만 풀어도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데 그 두 개를 한 문제에 섞어놨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이라도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대충 보니까 소금물이 농도가 5%인데 일정한 비율로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15%가 딱 되기 전에, 넘기 전에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소금물이 5%에서 15%가 될 때까지 그 시간 전까지 밥을 먹고 돌아와라.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분 후 소금물의 농도가 15%가 된다고 하면 이 X분이 얼마인지, 즉 점심을 먹기 위한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금물 300g에다가 소금의 양은 5%니까 15g이겠죠. 암산을 빨리 했습니다. 여기에 분당 소금물 10g씩 투여하니까 X분이면 소금물은 10Xg이 투여되고요. 소금은 100분의 20 곱하기 10X의 소금이 투여됩니다. 지금 소금물 분에 소금을 적은 거예요. 농도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15%가 되는 순간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분모는 오른쪽으로 넘길 거고 100을 곱해주면 1500 더하기 200x는 15 괄호하고 300 더하기 10x 그래서 150x가 왼쪽으로 넘어갔겠죠. 50x는 3000 0 하나씩 지우고 x는 60. 자, 주어진 시간이 60분입니다. 60분이 되면 소금물의 농도가 1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60분이 되기 전에 연구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몇 킬로미터라고 물어봤으니까 Y 킬로미터 떨어진 식당까지 갈 거다. 그런데 지금 분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1000Y 미터로 거리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심 먹고 오는 거 계산해 볼까요? 갈 때 걸리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00분의 1000Y 그리고 중간에 30분 밥 먹고 돌아올 때는 200분의 또 1000Y 이렇게 해도 60이 되지 않아야 된다. 넘기 전에 같아도 되겠죠? 자, 지금 3분의 15i 더하기 2분의 15i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6을 곱해주면 55i 180 그래서 y가 3.6 이야, 그러니까 최대 3.6km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19번 문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 이번엔 강물에서 흐르는 강물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속력이 각각 다른 걸 이용한 겁니다.
자, 문제에는 x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 보트의 속력 19에다가 흐르는 강물의 속력 1 더해서 거리는 60km. 이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고요. 더하기 올라갈 때는 보트의 속력은 x인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1 빼주고요. 거리는 60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시간 이내에 왕복을 해야 된다. 자, 20분의 60이니까 3이네요. x-1분의 60이 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랑 x-1을 자리 바꾸면 됩니다. 30 x-1 그러니까 31 이상이네요. 속력이 시속 31km 이상이어야 한다. 서논술형 1번 문제. 보통 서술형 문제 1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편인데 여기는 1번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순한마디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시작된다. 벌써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A가 2 또는 5 또는 2 곱하기 5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하분수 형태에서. 그래야지 순한마디가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5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랑 5를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10분의 1로 바뀌면서 자릿수가 하나 밀리는 거죠. 순한마디가. 그 다음 두 번째, 순한마디의 숫자 개수가 3개란 얘기는 A는 999의 약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약수를 또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그런데 999의 약수를 다 인수로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이나 3이나 9는 순한마디가 3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139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사항이겠죠. 단 139는 제외. 그래서 가질 수 있는 A의 인수는 A는 그러면 999를 소인수분해 살짝 해놓을까요? 999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7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면 뭐 이런 거 외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A는 그래서 3의 1제곱이나 3의 2제곱은 안 되고요. 3의 세제곱부터 순한마디가 3개입니다. 이거를 인수로 가지거나 아니면 또 37을 단독으로 가지면은 이것도 순한마디가 3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37에다가 3을 곱한 것, 37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한 것, 37에 3의 세제곱 곱한 것. A는 이 5개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를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막 2나 5가 2가 2개, 막 5가 3개 이렇게 많아진다거나 3이 4개, 5개 아니면 여기에 막 7이 들어온다거나 11 이런 게 들어오면 순한마디의 개수도 달라지고 순한마디가 시작되는 자리도 둘째 자리가 아닌 게 돼요. 1번과 2번을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중에서 하나, 2번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의해서 1번에서는 3개 중에 하나, 2번에서는 5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서 총 15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제공된 해설에는 정답이 잘못 나와 있는데 15개가 정답이에요. 서논술형 2번 문제 지수법칙을 응용한 문제네요. t는 9의 a제곱일 때 kt는 a, 즉 9의 거듭제곱꼴로 고친 다음에 그 9의 지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k 괄호 안에 있는 수를 9의 거듭제곱꼴로 고쳐볼까요? 3의 4제곱이 아니라 9의 제곱으로 고치고 n-2 나누기 9의 요거는 뭐 전개 해보겠습니다. 2n-6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겠네요. 2m-4 2m 플러스 6 그래서 지수가 9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수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자, 서논술형 3번 1차 부등식을 세 가지 문제로 나눠 가지고
제출을 했네요. 뭐 쉽네요. 1번 2x가 4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주는 문제는 거저 주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자, 2번 소수와 분수가 계수로 나와 있지만 방법을 알고 있죠? 10을 곱해서 3x 더하기 5, 12 더하기 2x, x는 왼쪽으로, 상수는 오른쪽으로, x가 7보다 작다. 자, 3번 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 조건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은 고등수학 문제로 바뀝니다.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x가 0보다 작으니까 x-1도 음수, x도 음수이므로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부호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자, 이렇게 답을 끝내면 감점 당합니다. 이게 2점짜리인데 1점이나 뭐 1.5점 아니면 0.5점 다 2점을 다 받지 못해요. 왜? 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답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1초가 0 미만 이거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계속 위에서 쉬운 문제가 나와서 연속으로 계속 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방심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놓쳐서 득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서논술형 4번 문제. 유리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A 극장과 B 극장에서 사실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있네요. 각 극장의 1인 입장권의 가격은 같다라는 조건이 좀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맞출 수 있고 안 그러면 좀 해결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30명이 넘으면 B극장은 20% 할인해 주니까 30명이 넘으면 당연히 B극장이 유리할 거고 20명이 넘지 않으면 A 극장을 가던 B 극장을 가던 어느 극장이든 할인을 안 해주니까 유리한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결국 현재 X명의 인원이 있다고 했을 때 20보다는 많고 30보다 적은 경우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20을 넘지 않으면은 두 극장 다 유리한 곳이 없고요. 30을 이상이 되면 무조건 B 극장이 유리한 겁니다. 그럼 이제 20에서 30 사이에서 몇 명부터 B 극장이 유리한가? 그러면 A 극장에서는 일단 1인당 요금이 A1이라고 할게요. 문제는 없지만 자, A, B 두 극장 모두 1인당 입장료가 A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빠져서 A1은 우리가 그냥 정한 거지만 A 극장과 B 극장의 요금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정확히 나와 줬었어야 돼요. 자, A 극장에서 1인당 A1의 입장료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우리 20명 넘어요. 그러니까 10% 할인해서 90% 가격만 우리 인원 X명만큼 요금을 내겠습니다. 입장료를. 그게 아니고 우리는 30명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B극장에 가서 20% 할인을 받고 80% 가격만 내는 겁니다. 몇 명? 30명 이렇게 30명이라고 거짓말을 쳤는데 이렇게 해도 A가 더 비싸면 A 극장이 비싸면 B 극장에서 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계산은 뭐 쉽죠. 이제 A 약분이 돼서 입장권이 1인당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0 두 개씩 지우고 30하고 90도 약분해 볼까요? 그러면 3x가 80보다 크다. 그럼 x는 26.66666 순환소수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27명 이상 27명 이상이면 B극장이 유리하다. 서논술형 5번 문제.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300명이 이미 줄을 서 있었고 5분마다 3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다. 1분당 6명이 추가되는 거네요. 티켓 창구가 3개일 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데 20분이 걸린다. 자, 지금 여기까지 네 줄 문장에서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티켓 창구 하나에서 1분당 몇 명에게 표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티켓 창구 한 개에서 1분당 X명에게 표를 판매한다고 할 때 관계식을 세워볼까요? 창구가 3개 있고 20분 동안 판매를 합니다. 분당 X명인데 이렇게 20분 동안 판매를 했더니 300명의 줄이 분당 6명씩 20분 동안 추가됐는데 이 줄이 다 사라졌습니다. 60X는 420, X는 7, 즉 1분당 창구 하나에서는 7명에게 티켓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 계산을 해야 되겠죠? 8분 이내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인 티켓 창구에서 적어도 몇 개의 창구를 더 추가해야 되냐? 그럼 여기서 Y개의 창구를 추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세울게요. 자, 현재 3개인 창구에 Y개를 추가해서 1분당 7명씩 8분 동안 판매를 했는데 그랬더니 줄 서 있는 사람 300명에다가 1분당 6명씩 8분 동안 줄이 추가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팔거나 같아지면은 충분히 다 팔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8로 약분이 안 되네요. 4로 약분해야 돼요. 4로 약분하면 요 2, 얘도 2, 얘는 4로 약분하면 75. 그래서 14 괄호하고 3 플러스 y 75 더하기 12 87 14y는 87 빼기 얼마냐 87 빼기 3 40 42 y가 14분의 45보다 크거나 같다. 14분의 45는 14분의 42가 3이니까 3과 14분의 3, 3점 얼마네요. 그래서 적어도 4개의 창구를 추가해야 8분 이내에 표를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영상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